당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그 다정한 안부 인사가 사실은 당신을 아주 값싼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자주 연락하고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믿지만 바로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더 다가갈수록 상대는 뒷걸음질 치고 결국 당신의 소중한 관계는 당신이 가장 노력하는 순간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넘치는 정성이 상대에게는 따뜻한 배려가 아닌 답장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채감이나 일상을 파고드는 침범으로 느껴지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기처럼 늘 곁에 머물며 소중함을 잊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거리감을 통해 상대의 호기심과 그리움을 자극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진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이러니한 관계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일방통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심리적인 비밀을 모른 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간다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당신의 품격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이 결정적인 원칙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친절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상대의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범하는 다정함은 호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 압박으로 다가가 상대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아닌 부담스러운 존재로 기억될 뿐이며 진심을 다할수록 홀로 남겨지는 쓸쓸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 현자들이 강조했던 불가근 불가원, 불가근 불가원의 지혜처럼 진정한 품격은 맹목적인 다가감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 조절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치가 집착이라는 오해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이 냉혹한 인간관계의 질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답장이 오지 않는 휴대폰을 수십 번씩 확인하며 마음을 졸이고 계시지는 않아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혹은 이제 나를 싫어하나?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억지로 또 다른 문자를 보내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불안함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상대방에게 당신의 매력이 아닌 애처로움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에 따른 중독 현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상대의 반응이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더욱 처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왜 나의 진심은 늘 거절당하고 나는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마치 깊은 늪과 같아서 혼자서 발버둥 칠수록 당신의 귀한 자존감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상대방은 당신을 언제든 손에 쥘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여기게 될 뿐이 저도 압니다. 그저 상대가 너무 좋아서 혹은 외롭고 걱정되는 마음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그 예쁜 마음을요. 특히 자식에게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연락이 곧 사랑의 척도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네는 그 따뜻한 손길이 상대방에게는 숨을 막히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결과는 당신의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배려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화초가 예쁘다고 매일 과하게 물을 주면 결국 뿌리가 썩어 죽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넘치는 애정은 상대방이 스스로 숨 쉬고 성장해야 할 자율성이라는 산소를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한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타인의 지나친 간섭은 상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심을 담아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 상대는 그 다리가 자신을 가두는 높은 울타리라고 착각하며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간절한 손길을 잠시 거두고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심리적 공간을 허락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거부 장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 사이콜로지컬 리액턴스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선택이나 자유가 타인에 의해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본능적으로 반대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성질인데,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마치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인간은 추위를 피해 온기를 나누고 싶어 하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도망치게 됩니다. 당신이 잦은 연락으로 상대의 일상에 너무 깊숙이 침투하려 할 때 상대는 자신의 심리적 영토인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해당한다고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단단한 방어막을 칩니다. 다정한 안부에 친절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과의 대화는 설레는 즐거움이 아니라 반드시 해치워야 할 고역스러운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를 매일 거는 부모님들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밥은 먹었니? 잘 자라 같은 평범한 말이 처음에는 사랑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자녀에게는 일거수일투족을 검사받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저항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는 네, 먹었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애쓰게 되고, 부모님은 서운함에 더 자주 연락하게 되는 지독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 뇌는 반복되는 익숙한 자극에는 무뎌지며 오히려 결핍된 상태에서 비로소 상대를 떠올리고 갈망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당신을 그리워할 시간적, 심리적 공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온도는 너무 가까워 서로를 데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궁금해할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귀한 것은 대접받고 흔한 것은 천대받는다는 냉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부르면 언제든 나오고 물어보지 않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해주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다이아몬드와 물의 역설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물은 흔해서 가치가 낮게 치부되지만 없어도 그만인 다이아몬드는 희귀하기에 보물로 대접받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공기처럼 항상 곁에 머물며 연락을 쏟아낼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는 민감하지만 반복되는 익숙함에는 무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첫 잔의 시원한 맥주는 감동을 주지만 10잔째는 고역이 되듯 과잉된 연락은 상대에게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닌 처리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가질 수 없을 때 더 간절해지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임을 기억해야. 지금 당장 당신의 문자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한 줄의 짧은 대답을 보냈는데 당신은 서너 줄이 넘는 긴 문장을 여러 개 보내지는 않았나요? 혹은 이모티콘을 섞어가며 정성껏 보냈는데 상대는 네 혹은 알겠어요 라는 무미건조한 말만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입의 불균형이라 부르는데, 대화창에서 당신의 말풍선만 거대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상대에게 끊임없이 인정과 애정을 구걸하는 형국과 같습니다.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인이 소중히 여기며 쉽게 내주지 않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쏟아붓는 과한 정성은 역설적으로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약점을 노출하며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될수록 당신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쉬운 사람으로 인식하며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마음의 거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상대의 반응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계속 확인받으려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다가오면 사생활을 칭화를 침해받는다고 느껴 뒤로 물러나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해 가까이 다가갔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는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인간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의 잦은 연락은 상대에게 애정의 증거가 아니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져서 상대를 질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상반된 성향이 만났을 때 한쪽이 다가갈수록 다른 한쪽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추격자, 도피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비극적인 고리를 끊어내려면 당신이 먼저 그 간절한 손을 놓아야 합니다.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상대는 방어벽을 낮추고 당신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락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을 궁금해할 기회를 선물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빈자리를 인식하고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뚝 끊었을 때 상대방은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왜 연락이 없지? 라며 당신의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가 비로소 당신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고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법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다는 희귀함 때문입니다. 매일 지는 노을이 아름답지만 우리가 매 순간 감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일도 어김없이 나타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당연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격상되려면 상대방의 일상에서 잠시 로그아웃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멈출 때 비로소 상대방의 무의식은 당신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당신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 속에 당신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가장 세련된 소통의 기술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 때 바로 휴대폰을 들지 말고 딱 30분만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세요. 우리 뇌는 몸을 움직이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문자를 보내기 직전에 그 뜨거운 감정을 찬바람이나 햇볕으로 식히고 나면 굳이 지금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연락에 집착하는 순간은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가 과열된 상태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과잉된 감정 에너지를 이성적인 에너지로 전환해 줍니다. 실제로 철학자 칸트나 니체도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며 정신의 균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자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당신의 조급함을 차분한 자신감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관계의 끈을 부여잡고 싶은 불안이 엄습할 때 신발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울처럼 상대방을 따라하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답장을 보내는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답장하고 상대가 보낸 문장의 길이만큼만 당신도 짧게 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상대에게 목매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러링 효과의 변주라고도 부르는데, 사람의 뇌는 자신과 비슷한 템포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대상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치 밀고 당기기의 정석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상대의 속도에 맞추는 순간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상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당신도 한 걸음만, 상대가 멈추면 당신도 그 자리에 머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보폭 맞추기는 상대에게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역설적으로 그가 당신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의 품격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울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신과 타인을 건강하게 분리하는 분리, 개별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가집니다. 마치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어 행성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듯 매력적인 사람 역시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궤도를 묵묵히 지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내 일상은 여전히 즐겁고 바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100마디의 애정 공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이는 상대에게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결핍을 도구로 사용하기 쉬운데, 당신의 세상이 오로지 그 사람 하나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진정한 의미의 연대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품격은 타인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넘어갈수록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양으로 승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존중을 주고받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으려 애쓰는 행동은 결국 당신의 기운만 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때 당신 주위에는 당신의 향기를 맡고 찾아온 귀한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정원의 꽃이 억지로 나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다운 빛깔과 진한 향기를 머금고 있으면 나비들이 자연스럽게 날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울수록 타인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깊은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며 타인의 반응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격조 높은 인연들이 머물기 마련입니다. 이제 관계의 숫자에 연연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당신이라는 고유한 숲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고요하고도 당당한 태도야말로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연락을 참는 인내심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예우이자 내면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때 타인 또한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족 체계 이론의 창시자인 심리학자 머레이 보웨는 이를 자기 분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성숙한 인간의 핵심 능력입니다. 오늘부터는 휴대폰 액정 너머에 타인이 보내는 짧은 답장에 매달리기보다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따뜻한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이 스스로 빛을 내어 항해사들의 길잡이가 되듯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 동력 없이도 스스로 단단해지고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면 굳이 애써 연락하며 관계를 구걸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귀한 인연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반드시 당신의 곁으로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지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답장 속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관계가 새로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연락을 멈추는 행동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를 해보세요.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던 뇌회로가 나 자신을 향한 건강한 자존감으로 채워질 때 당신의 분위기는 비로소 우아하게 변할 것입니다. 변화된 당신의 모습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은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타인 역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마음 공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인연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